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상하게도 사람을 만나는 일이 점점 부담스러워집니다. 예전에는 반가웠던 약속이 이제는 며칠 전부터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괜히 나갔다가 상처받지는 않을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불편해지지는 않을지 걱정부터 앞섭니다. 어떤 날은 집 문 앞까지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버린 적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이제야 삶을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을 뿐이라고요. 중년을 지나 노년에 접어들면 사람의 마음은 예민해집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관계 속에서 기뻐했고 동시에 너무 많이 다쳐왔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을 만나며 상처를 받아도 다 그런 거지 하고 넘길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의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고 감정 회복에 걸리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본능적으로 스스로를 지키려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고구를 아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고통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데나 마음을 던집니다. 하지만 고통을 아는 사람은 마음을 아무데나 두지 않습니다. 사람 많은 자리에 가면 왜 이렇게 피곤해지는지, 왜 예전처럼 웃고 떠들고 나면 오히려 허탈해지는지, 그 이유는 당신의 마음이 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조율하며 살아야 했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이 말은 하지 말아야 하나, 저 말은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상대의 눈치를 보며 내 진짜 마음을 접어두었던 순간들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게 사회생활이고 인간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조율은 피로가 되었고 그 피로는 마음 깊은 곳에 쌓여 지금의 불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이 싫어진다고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람이 싫어진 것이 아닙니다. 상처받는 방식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진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자기 보호 본능이 깨어난 상태라고 봅니다. 이것은 퇴보가 아니라 오히려 성숙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 불편함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억지로 예전처럼 사교적으로 변해야 될까요? 아니면 모든 관계를 끊고 혼자 지내야 할까요? 부처님은 극단을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집착도 회피도 모두 마음을 괴롭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만나며 나를 잃는 것도 고통이고 사람을 완전히 밀어내며 세상과 단절되는 것도 또 다른 고통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나는 이 자리에 가려 하는가를 스스로에게 묻는 일입니다. 이쯤에서 아주 짧은 실천 하나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어떤 모임 약속이 생겼을 때 바로 대답하지 마세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3번 들이마셨다 내쉽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만남이 끝난 후 나는 더 편안해질까 더 지칠까? 몸이 먼저 대답합니다. 가슴이 답답해지는지 아니면 조금 느슨해지는지를 느껴보세요. 이것이 바로 중년 이후에 필요한 관계의 자각입니다. 우리는 평생 사람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가족, 직장, 이웃, 친구, 그 속에서 수없이 맞추고 양보하고 참아왔습니다. 이제 와서 갑자기 사람을 무서워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마음이 이제야 나 좀 쉬어도 될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 마음을 문제 삼지도 마세요.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에서는 그저 이렇게 이해해주면 충분합니다. 나는 틀린 게 아니다. 나는 이제 내 마음의 소리를 조금 더 정확히 듣고 있을 뿐이다. 다음 시간에는 왜 예전에는 괜찮았던 관계들이 지금은 버겁게 느껴지는지 불교의 무상이라는 가르침을 통해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관계는 변했고 사람도 변했으며 나 또한 변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안도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사람 관계가 힘들어졌을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변했어. 예전 같지가 않아.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 말을 조금 다르게 바라봅니다. 사람이 변한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무상입니다. 무상이란 모든 것은 흐르고 바뀐다는 진리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몸이 늙고 마음이 달라지듯이 사람 사이의 거리와 온도 또한 멈춰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통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바로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즉 집착에서 시작됩니다. 중년 이후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오래 알고 지낸 친구를 만났는데 예전처럼 편하지 않습니다. 말이 어색해지고 웃음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린 예전에 정말 좋았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마음은 조용히 아파집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과거의 인연에 현재를 억지로 맞추려는 마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도 변했고 나도 변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모습으로 지금을 재단합니다. 이 어긋남이 바로 고쿠입니다. 젊었을 때의 관계는 대부분 상황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같은 직장, 같은 동네, 같은 육아 시기, 같은 고민.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삶의 속도와 방향은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여유를 찾고 누군가는 여전히 경쟁 속에 있고 누군가는 건강 때문에 삶의 반경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다른 흐름 속에 놓인 사람들이 예전과 같은 친밀함을 유지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속이 좁아진 건가?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무상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무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은 반드시 집착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관계에 집착하고 말에 집착하고 감정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그 집착은 결국 실망으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의 기대를 지켜줄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하나 필요합니다. 이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슬퍼하기보다 이 관계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이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마음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때 매주 만나던 친구가 있습니다. 이제는 1년에 한두 번 연락이 올까 말까 합니다. 예전 같으면 서운함이 먼저 올라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상을 이해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인연은 지금 이 정도의 거리로 머물고 있구나. 그러면 원망 대신 담담함이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놓아버린 방샤의 시작입니다. 놓는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끌어당기지 않는 것입니다. 관계가 떠날 때 문을 잠그지 않고 조용히 열어두는 태도입니다. 이쯤에서 아주 간단한 관찰 연습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요즘 당신이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예전에는 어땠다라는 생각이 반복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때는 그때였고 지금은 지금이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느슨해집니다.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는 늘리는 시기가 아니라 정리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정리는 차갑고 단절된 정리가 아닙니다. 무상을 이해한 후의 정리는 상대도 나도 다치지 않게 하는 정리입니다. 사람이 떠나는 것을 실패로 여기지 마세요. 오래 함께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인연이 헛된 것도 아닙니다. 그 시절에 나에게 필요했던 인연이었고 그 역할을 다 했다면 조용히 흘러가는 것도 자연의 이치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사람이 참 변덕스럽다고요.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현실과 부딪히며 상처를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관계를 붙잡으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만 가슴에 담아두시면 충분합니다. 모든 인연은 계절처럼 왔다가 자기 때가 되면 물러납니다.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을 때 마음은 조금씩 평온해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무상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생기는 또 하나의 고통, 바로 불안을 키우는 모임과 관계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자리는 나를 살리고 어떤 자리는 나를 소모시킵니다. 그 차이를 알아차리는 법을 천천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그치지 말고 그저 흘러가게 두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어떤 모임에 다녀온 뒤 몸은 집에 돌아왔는데 마음은 한참을 헤매는 경우가 있습니다. 괜히 한 말이 떠오르고 남의 말이 계속 귀에 맴돌며 잠자리가 불편해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피곤하지? 그 질문은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마음이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을 만난 뒤 마음이 더 흐트러진다면 그 자리는 이미 내 마음을 쉬게 해주는 곳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모임의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웃고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지만 그 안에 공기는 다릅니다. 그리고 그 공기는 가장 먼저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중년 이후, 특히 노년에 가까워질수록 사람의 마음은 자극에 더 민감해집니다. 젊을 때는 그냥 넘겼던 말 한마디가 이제는 하루 종일 마음을 건드립니다. 이것은 마음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자극을 더 이상 감당하지 않겠다는 지혜가 생긴 것입니다.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모임은 항상 불평과 비교로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만나기만 하면 세상 이야기가 부정적으로 흐르고 누가 잘됐다는 말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시기와 뒷말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자리에 오래 머물면 마음은 서서히 남과 나를 비교하는 습관을 배웁니다. 그리고 비교는 언제나 열등감이나 우월감 중 하나를 낳습니다. 둘 다 마음을 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 이야기를 하기보다 남의 이야기를 소비하는 모임입니다. 누가 이혼했다더라, 누가 돈을 잃었다더라, 누가 자식 문제로 힘들다더라. 처음에는 그저 이야기처럼 들리지만은 반복되면 마음은 점점 무뎌지고 타인의 불행에 익숙해집니다. 불교에서 이것은 자비심을 갉아먹는 행위라고 봅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은근히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말이 오가는 자리입니다. 농담처럼 던지는 말, 충고라는 이름의 평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는 포장,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그 자리에 갈 때마다 마음의 갑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갑옷은 결국 우리를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모임을 떠올리며 그 사람들이 나쁘다고 결론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불교의 관점에서는 누가 옳고 그르다기보다 그 자리가 지금의 나와 맞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사람마다 필요한 관계의 온도는 다릅니다. 문제는 그 온도가 맞지 않는데도 의무감이나 외로움 때문에 계속 자신을 밀어넣는 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사람 만나야지, 안 그러면 더 외로워지지 않겠어?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마음을 소모시키는 관계 속에 있을 때 사람은 더 깊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함께 있어도 혼자인 느낌, 그것이 가장 큰 고독입니다. 이쯤에서 아주 간단한 마음 점검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어떤 모임을 떠올리며 몸의 반응을 느껴보세요. 그 자리에 가기 전
가슴이 조여오는지, 어깨가 괜히 굳어지는지, 숨이 짧아지는지,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정념정yen, 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내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나를 편안하게 하는가? 아니면 계속 나를 소모시키는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많은 관계가 자연스럽게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모임의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삶이 가난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은 더 맑아질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는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거나 조용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모임 속에서 특히 마음을 괴롭히는 비교와 기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노년의 불안을 키우는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떠오른 한두 개의 모임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성찰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마음의 방향을 살펴보세요. 사람을 만난 뒤 마음이 유난히 허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딱히 다툰 것도 없고 큰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있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그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그 안에는 비교와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에서 비교는 아주 조용하고 교묘하게 나타납니다. 누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삶은 자연스럽게 나열됩니다. 자식은 어떻게 되었는지, 건강은 어떤지, 집은 어디에 있는지, 노후 준비는 얼마나 되었는지, 이 모든 것이 질문이 아닌 보이지 않는 저울 위에 올라갑니다. 불교에서는 비교를 고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마음의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남과 나를 나란히 놓는 순간 마음은 이미 평온을 잃습니다. 조금 나아 보여도 불안해지고 조금 부족해 보여도 괴로워집니다. 이길 수 없는 게임에 스스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노년에 가까워질수록 비교는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젊을 때는 아직 시간이 있다고 스스로를 달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시간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의 삶이 더 안정돼 보이면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집니다. 나는 잘 살아온 걸까? 이 질문이 반복되면은 마음은 점점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비교와 함께 따라오는 것이 바로 기대입니다. 오래된 관계일수록 우리는 상대에게 기대를 많이 합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 줄 거야. 이 정도 말은 해도 괜찮겠지. 우린 오래 알았으니까. 하지만 기대는 충족되지 않을 때 서운함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서운함은 말로 표현되지 못한 채 마음속에 쌓여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기대 역시 집착의 한 형태라고 봅니다. 상대가 내 마음처럼 반응해 주길 바라는 마음, 내 상황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 그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깊어집니다. 문제는 상대는 그 기대를 알지도 책임질 수도 없다는 점입니다. 중년 이후의 관계에서 많은 갈등은 말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전 같지 않다는 말 뒤에는 사실 이런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내 기대를 채워주지 않았다. 하지만 이 기대를 내려놓지 않는 한 관계는 계속해서 무거워집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비교와 기대를 줄이는 것이 관계를 차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을수록 상대는 있는 그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비교를 멈출수록 내 삶도 제자리에서 숨을 쉬게 됩니다. 이쯤에서 작은 실천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사람을 만나고 돌아온 뒤 마음이 불편하다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방금 누구와 나를 비교했는가? 나는 상대에게 무엇을 기대했는가? 이 두 질문만으로도 불편함의 정체가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원인을 알게 되면 마음은 이미 절반쯤 가벼워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는 아무 기대도 하지 말고 아무 느낌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대가 생기는 것을 알아차리고 비교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것을 그저 지켜보라는 가르침입니다. 그 마음을 붙잡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을 때 관계는 다시 숨을 쉴 공간을 얻습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더 잘 보이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더 편안해지기 위한 시간입니다. 남의 삶과 나의 삶을 같은 기준 위에 올려놓지 않아도 됩니다. 각자의 속도와 사정이 있고 각자의 인연과 업이 있을 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비교와 기대가 쌓여 어떻게 말로 태도로 드러나 관계를 상처 입히는지, 특히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왜 깊은 상처가 되는지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한 걸음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는 대부분 큰 사건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악의가 없었고 의도도 나쁘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친해서 한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상대의 마음에 오래 남아 조용히 관계를 바꾸어 놓습니다.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에서 말은 젊을 때보다 훨씬 무거워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마다 이미 겪어온 삶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에는 말하지 못한 상처와 후회, 지금도 진행 중인 걱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이 얹히면 그 무게는 예상보다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불교에서는 말을 업계이라고 합니다. 입으로 낸 말도 마음으로 지은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내뱉은 말은 돌아오지 않고 그 말이 남긴 흔적은 상대의 마음속에 업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을 줄이는 것이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중년의 모임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랑처럼 들릴 수 있는 말입니다. 자식 이야기, 경제적인 안정, 건강에 대한 이야기. 나에게는 그저 일상의 공유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지금 가장 아픈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른 채 계속 말을 이어가면 관계는 서서히 멀어집니다. 둘째는 충고라는 이름의 평가입니다. 그때 그렇게 했어야지. 내가 해보니까 말이야. 이런 말은 상대를 돕기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경우 상대의 삶을 단순화시키고 존중을 놓치는 말이 됩니다. 중년 이후의 사람들은 이미 충분히 생각해 본 사람들입니다. 조언보다 필요한 것은 대부분 이해와 침묵입니다. 셋째는 이 농담으로 포장된 말입니다. 웃자고 한 말, 가볍게 던진 말. 하지만 농담은 상대의 마음 상태에 따라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반복되는 농담은 그 사람을 특정 이미지에 가두고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웃고 넘겼다고 해서 마음에 남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착한 말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의 입장이 돼요. 그 말이 어떤 무게로 떨어질지를 한 번 더 헤아리는 마음입니다. 자비로운 말은 많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말하지 않는 것이 자비일 때도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말을 조심하라는 이야기는 입을 닫고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말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살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나를 드러내기 위함인지 침묵이 불편해서인지 아니면은 정말 상대를 위한 것인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많은 말이 걸러집니다. 이쯤에서 아주 짧은 실천을 하나 제안드립니다. 다음 모임에서 말을 하기 전 속으로 한 박자만 멈추세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말이 없어도 지금 이 자리는 괜찮을까? 괜찮다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침묵이 관계를 더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관계는 말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 사이의 여백으로 이어집니다. 함께 있어도 굳이 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사이, 그것이 가장 편안한 인연입니다. 말이 줄어들수록 오해도 줄어들고 마음은 더 안전해집니다. 혹시 과거에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멀어진 사람이 떠오른다면 자책하지 마세요. 그 또한 그때의 나가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이렇게 돌아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은 이미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말과 행동의 뒤에 숨어 있는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즉 집착과 자아가 어떻게 관계를 무겁게 만드는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말을 줄이는 것이 관계를 잃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길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조용히 담아두세요. 사람 사이의 갈등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중심에는 거의 항상 나가 서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 내가 이해받아야 한다는 마음, 내가 손해보지 말아야 한다는 기준, 이 모든 것이 모여 관계를 무겁게 만들고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아상오샴, 즉 나라는 생각에 대한 집착이라고 부릅니다. 아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 표정과 태도 속에 깊이 스며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판단에 더 큰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 확신이 지혜가 되면 좋지만 집착이 되면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중년 이후의 모임에서 유난히 피곤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말에 동의하지 않을 때, 내 경험을 가볍게 넘길 때, 혹은 내 방식이 통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 마음속에서는 조용히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내가 틀린 건가? 아니면 더 깊이 들어가면 왜 나를 인정하지 않지? 라는 마음입니다. 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사실 아주 인간적입니다. 우리는 평생 사회 속에서 성과와 역할로 평가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관계 속에서도 자리를 차지하려 합니다. 말을 더 많이 하거나 경험을 강조하거나 자신의 방식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관계는 대화가 아니라 힘겨루기가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집착된 자아라고 말합니다. 자아에 집착할수록 상대의 말은 잘 들리지 않고 내 마음만 커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커질수록 상처도 쉽게 생깁니다. 왜냐하면 큰 자아는 작은 자극에도 쉽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하나 있습니다. 관계에서 늘 힘든 사람은 양보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속으로 계속 계산한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내가 참았어. 저번에도 내가 맞춰줬지. 이런 생각이 쌓이면 겉으로는 샨해 보여도 이 속에서는 분노가 자랍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작은 말에도 폭발하게 됩니다. 불교가 말하는 놓아버림은 항상 양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옳아야 한다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으라는 가르침입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늘 판결자가 되려는 마음을 쉬게 하라는 뜻입니다. 이쯤에서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연습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누군가와 의견이 다를 때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저 사람도 자기 삶에서 최선을 다해 이 생각에 도달했겠구나. 이 한 문장은
자아를 한 걸음 뒤로 물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이해할 공간이 생깁니다. 중년 이후의 관계는 이겨서 얻는 것이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이겼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의 온기가 식고 그 공백을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관계에서 이기려 하지 않고 마음을 지키는 쪽을 선택합니다. 혹시 요즘 유난히 짜증이 늘었거나 사람들 말이 거슬린다면 그것은 당신의 성격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자아가 피로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오래 나를 증명하려 애써왔기 때문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는 시간입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왔고 충분히 겪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옳다는 것을 보여주기보다 내 마음이 편안한지를 기준으로 삼아도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자아의 집착에서 한 걸음 물러났을 때 어떤 관계는 정리해도 괜찮은지, 그리고 떠나는 것과 도망치는 것의 차이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맞아야 한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은 것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은 이미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에서 물러나려 할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안도감이 아니라 죄책감입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참고 좀 더 버텼어야 했던 건 아닐까? 이 질문들 때문에 이미 지친 마음을 또 한번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분명히 짚고 가야 합니다. 떠나는 것과 도망치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을요. 불교에서는 자신을 해치는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을 회피가 아니라 지혜라고 봅니다. 고통을 계속 견디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 불필요한 고통을 만들지 않는 것이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에너지와 마음의 여유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귀한 자원을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에 쓰는 것은 자비도 인내도 아닙니다. 어떤 모임은 처음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외로움을 달래주었고 정보를 나누었고 서로 의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리가 나를 긴장시키고 집에 돌아오면 더 지치게 만든다면 그 관계는 이미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모든 인연에는 머무는 시기가 있고 물러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정 때문에 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정이란 서로를 살리는 방향으로 흐를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한쪽만 계속 참고 한쪽만 계속 상처받는다면 그것은 정이 아니라 습관적인 집착에 가깝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은 놓아야 할 때 놓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 하나를 제안드립니다. 그 관계에서 당신은 자주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자주 변명하고 자주 마음속으로 화를 삼키고 자주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합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는 더 이상 당신이 자연스럽게 숨 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떠난다는 것은 문을 세게 닫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연락의 빈도를 줄이고 모든 초대에 응답하지 않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을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를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라 나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불교의 중도는 극단적으로 끊어내지도 억지로 매달리지도 않는 길입니다. 마음이 불편한 자리에 매번 나를 밀어넣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정도입니다. 모든 관계를 끝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 마음이 계속 상처받는 자리에서는 한 걸음 물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쯤에서 아주 짧은 자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관계를 떠올릴 때 몸이 먼저 긴장한다면
그것은 이미 충분한 신호입니다. 머리로 이유를 찾지 않아도 됩니다. 몸과 마음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중년 이후의 지혜입니다. 떠난 뒤에 외로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은 소모된 관계 속의 고독과는 다릅니다. 조용한 외로움은 자신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비로소 무엇이 나에게 필요한지 천천히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관계 소음을 줄인 뒤 어떻게 마음을 지키며 사람을 만날 수 있는지, 즉 관계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마음 챙김의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떠나도 괜찮습니다. 그 선택이 당신을 더 나쁜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깨어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기억해 주세요. 관계를 줄이고 불필요한 자리를 떠났다고 해서 사람을 전혀 만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가족을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때로는 피할 수 없는 모임에도 참여합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람을 끊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면서도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정념, 정년, 즉 마음 챙김이라고 부릅니다. 정념은 특별한 수행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과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태도입니다. 관계 속에서도 이 정념은 아주 큰 힘을 발휘합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부터 마음이 바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지? 이런 이야기는 나와도 괜찮을까? 이때 이미 마음은 미래로 달려가 스스로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호흡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모임에 나가기 전 또는 약속 장소에 도착해 자리에 앉기 전에 아주 짧게 숨을 3번만 느껴보세요. 들이마실 때, 지금 여기, 내쉴 때 괜찮다라고 속으로 말해도 좋습니다. 이 간단한 호흡만으로도 마음은 현재로 돌아옵니다. 대화 중에도 정념은 계속됩니다. 상대의 말을 들을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한 박자 늦춰보세요. 그 짧은 틈에서 내 마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살펴봅니다. 불편함이 올라오는지, 비교가 시작되는지, 혹은 괜히 설명하고 싶어지는지, 이 알아차림만으로도 우리는 말에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중년 이후의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연습 하나는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허락입니다. 모든 침묵을 채우지 않아도 되고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불교에서는 침묵을 가장 깊은 대화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침묵 속에서는 비교도 줄어들고 자아도 잠시 쉬게 됩니다. 모임이 끝난 뒤에도 정념은 이어집니다. 집에 돌아와 오늘의 만남을 곱씹으며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세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렇게 느꼈을까? 대신 이렇게 정리해 보십시오. 오늘 내 마음은 어떤 순간에 편했고 어떤 순간에 불편했는가? 평가가 아니라 관찰입니다. 이 차이가 마음의 피로를 크게 줄여줍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실천이 있습니다. 관계에서 돌아온 뒤 반드시 혼자만의 회복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잠시 산책을 하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 이 회복의 시간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만남도 마음에는 부담으로 남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타인을 향한 것만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지치게 하지 않는 선택 또한 자비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면 충분해. 이 정도 만났으면 됐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줄 수 있을 때 관계는 더 이상 짐이 되지 않습니다.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는 잘하려고 애쓸수록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마음을 알아차리고 조금 덜 반응하고 조금 더 쉬어질수록 관계는 오히려 부드러워집니다. 정념은 사람을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호하는 지혜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관계가 줄어들수록 더 크게 다가오는 외로움과 가족의 문제, 특히 나이 들수록 깊어지는 고독의 감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품어야 하는지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을 만나도 마음까지 끌려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실 하나만 기억해도 당신의 관계는 이미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관계가 줄어들고 사람 만나는 횟수가 적어질수록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감정은 외로움입니다. 특히 가족과 관련된 외로움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조용하고 깊게 스며듭니다. 겉으로는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여도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되지 않는 공허함이 남아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외로움은 젊을 때의 외로움과 다릅니다. 젊을 때의 외로움은 무언가를 더 얻지 못해서 생기지만 이 시기의 외로움은 이미 많은 것을 지나왔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아이들은 자라 각자의 삶을 살고 부부는 말수가 줄어들고 가족은 곁에 있지만 마음은 쉽게 닿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외로움을 없애야 할 감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지금 삶의 리듬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이며 의지하던 관계의 형태가 달라졌다는 알림입니다. 그 신호를 억지로 덮으려 하면 외로움은 더 커지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조용히 변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이 잘 지내면 됐지. 내가 외로운 게 무슨 대수야. 하지만 이런 마음속에는 자신의 감정을 뒤로 미루는 오랜 습관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자기 마음을 돌보지 않는 자비는 완전한 자비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부모이기 전에 당신도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외로움이 커지는 이유 중 하나는 기대입니다. 이 정도는 알아주겠지. 이 말은 먼저 해주면 좋을 텐데. 하지만 자식도 배우자도 각자의 삶에 지쳐 있습니다.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마음은 더 쓸쓸해집니다. 불교의 지혜는 기대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대를 줄여 상대와 나를 동시에 편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관점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외로움은 반드시 누군가로 채워야 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외로움을 느낀다고 해서 삶이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외로움은 나 자신과 다시 만날 수 있는 조용한 문을 열어줍니다. 그 문 앞에서 도망치지 않을 때 마음은 새로운 안정감을 찾기 시작합니다. 아주 짧은 실천을 하나 제안드립니다. 외로움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밀어내지 말고 이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구나. 좋고 나쁨을 붙이지 않고 그저 이름만 불러주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인정만으로도 외로움은 혼자 남지 않습니다. 알아차림 속에서 외로움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가족과 항상 가까워야만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적당한 거리,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여백, 그 안에서 관계는 더 오래 갑니다. 자주 보지 않아도,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외로움은 당신이 관계에 중독되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키워가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마음의 소음은 줄어들고 자신의 진짜 필요가 조용히 들리기 시작합니다. 다음 시간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지나 어떻게 하면 적게 연결되되 더 깊이 살 수 있는지, 그리고 노년을
가볍고 단단하게 살아가는 하나의 방향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외로움이 찾아와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바라보고 있는 그 알아차림이 이미 당신 곁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 관계를 줄이고 비교를 내려놓고 말을 가볍게 하지 않으며 필요한 거리에서 머무는 법까지 천천히 함께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노년의 삶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편안해질까? 이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노년은 무언가를 더 쌓는 시간이 아니라 덜어내는 시간입니다. 사람을 덜 만나고 말을 덜 하고 생각을 덜 붙잡는 시간. 하지만 덜어낸다고 해서 삶이 비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고요함과 깊이가 들어옵니다. 젊을 때의 삶이 넓이를 향해 달려왔다면 이제는 깊이로 내려가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과 연결되지 않아도 괜찮고 모든 소식에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보다 내 마음이 오늘 얼마나 편안한지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자유에 가까워진 삶이라고 말합니다. 기대에서 자유롭고 비교에서 자유롭고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조금씩 벗어난 상태입니다. 이 자유는 외롭고 차가운 고립이 아니라 따뜻하고 단단한 독립에 가깝습니다. 노년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꼭 필요할 때만 닿을 수 있는 관계입니다. 늘 붙어 있지 않아도 되고 자주 확인하지 않아도 되지만 마음으로는 서로를 존중하는 사이, 그런 관계 몇 개면 인생은 충분히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사람이 줄어들었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을 실패로 보지 마세요. 그만큼 당신의 마음이 아무 관계나 받아들이지 않게 성숙해졌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모든 문이 열려 있으면 마음은 늘 바람을 맞아야 합니다. 몇 개의 문만 열어두어도 우리는 충분히 숨쉬며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아주 간단한 삶의 기준 하나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사람을 만날 때 이 한 가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인연이 지금의 나를 조금 더 평온하게 하는가? 그렇다면 머물러도 좋고 아니라면 조용히 거리를 두어도 괜찮습니다. 이 기준은 누구도 상처 주지 않으면서 당신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세상을 떠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마음을 잃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적게 연결되되 깊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노년에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이제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으며 누군가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당신 안에서 느껴진다면 이 여정은 이미 충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는 무언가를 더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지금까지 잘 살아온 자신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해주세요. 이제는 조금 가볍게 살아도 괜찮다. 그 한 문장으로 노년의 삶은 조금 더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이 편안하기를 바랍니다.